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상가 건물 임차인 대부분 대항력이 없다. 제가 왜 이러한 주제를 했느냐. 자,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13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2015년 5월 13일 이후 대항력을 인정받는 상가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들어온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 대부분 대항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대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자 등록은 세 가지 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거냐? 소득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세 번째 법인세법.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하고 계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도받아라. 인도받는다는 것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에 대해서 제가 보증금 주고 상가의 키를 넘겨받았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았습니다. 인도를 넘겨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리활동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가 바로 3번이 있다는 게 차이가 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하고 인도, 점유를 넘겨받으면 이 길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리활동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단순히 물품에 대한 제조, 가공, 보관을 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돈을 주고 받는 영리활동을 하셔야 된다. 사실행위만 하고 있으면요, 법의 적용이 없다. 돈을 실제 주고받는 영리활동을 하여야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산보증금 대 대항력이라는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았냐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만 대항력을 인정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걔가 2015년 5월 12일까지는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이후부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라는 금액은 각 시군구별로 금액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경상남도라고 해서 우리가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니고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 밖의 지역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 사이에는 1억 8천 이내에 들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기준 2015년 5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이날 이전에는 이내 상가에만 적용합니다. 이날 이후에는 초과 상가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임차 씨가 2015년 1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영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은 그 이전에 했겠죠. 2015년 1월 10일 날 상가에 점유를 넘기받으면서 잔금 치고 사업자 등록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나임차 씨가 삼겹살집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지불하는 그러한 상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임차 씨가 들어올 당시 기타 지역에 대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월세 곱하기 100원 한 거하고 보증금을 더하는 겁니다. 3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얘가 3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억을 더하니까 합산이 4억 원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나임차 씨의 환산보증금은 4억 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3억 7천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나임차 씨는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서는 상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임차 씨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2015년 5월 13일 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니까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해 줄게. 대신 2015년 5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임차권인 채권에도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시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해 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가가 주인이 바뀌어서 매매가 되게 되면 이 나임차 씨는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대항력이거든요. 얘가 매매하고 경우공매로 구분해서 완전히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냐니까 매매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나임차 씨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해요. 보통 계약서를 쓰면 2년짜리 계약서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10일 날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이후 신규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계약을 하게 되면 갱신이 돼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언제? 이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요. 2019년 11월 30일 날 소유권이 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나임차 임차인은 법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대항력을 이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경공매로 하게 되면 대항력이 완전히 개념이 틀려진다. 왜 그러느냐? 매매로 넘어갈 시 권리의 분석의 시점은 현재의 시점입니다. 자, 매매에 의해서 권리 분석 시점은 현재의 시점. 자, 거기에 비해서 경매,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권리를 분석하는 시점은 최초 담보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2016년 1월 4일 A은행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말소 기준이에요. 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말소 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예와 같이 하시게 되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2017년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인 2016년 1월 4일보다 얘가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매공매 매각하게 되면 말소 기준부터 밑으로는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나 임차시의 임차권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만 적용하였다가 2015년 5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보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권리가 취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라는 건저당이랑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먼저 찜하면서 권리 순서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에 의한 말소 기준 후에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경공매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 중에서 갱신을 안 하고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장기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아직까지 대항력을 취득 못하는 상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2015년 5월 13일 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10년, 7년, 8년 이렇게 썼으면 아직까지 갱신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례에서처럼 계약을 하고 2년마다 갱신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만든 법의 시행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다른 물권적 권리에 의해서 권리가 찜돼 버리게 되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들은 이런 경우의 케이스처럼 대항력이 없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 돈 100%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살 텐데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는 대출이 없었다가 그 뒤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만들어 두게 되면 임차인은 법이 바뀌면서 본인이 보호받을 줄 알았지만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가 후순위로 되면서 깔끔하게 경공매에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 시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의 인수부담의 권리를 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시 그리고 경공매 시 대항력에 대한 2015년 5월 13일 개정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텐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